밤 10시 올림픽대로. 이곳에서 만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뭐야 이거? 왜? 왼쪽 안 보여? 어머머머머머. 이게 뭐예요? 나 이제 가서 나 귀신인 줄 알고. 어머, 여자 둘이야. 아이고, 올림픽 도로라고요? 운전자를 놀라게 한 건 바로 전동 킥보드였습니다. 심지어 2명이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또 뭐야 또? 전동 킥보드가 뭐 이런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목숨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신호도 높다. 아니 빨간불인데? 그냥 막 가네요. 어우, 아슬아슬하죠. 보는 것만으로도 아슬아슬한 질주가. 초등학생 같은데 원래 초등학생은 못하는 거 아닌가? 도로 곳곳을 위태롭게 수놓고 있습니다. 진짜 겁이 없어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전동 킥보드가 멈추는 법을 잊은 듯 달립니다. 어이구. 멈추고. 누군가의 아버지는 쓰러졌고 아이고. 사고 나요. 부산 해운대구의 편도 4차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A씨가 마주오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 밤에 빗길이 얼마나 위험해요. 무섭죠. 지금 이 시간에도 전동 킥보드의 바퀴는 쉬지 않고 굴러가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은 공유 서비스를 즐겨 찾습니다. 업체가 대여하는 킥보드를 타는 건데요. 거리 군데군데 서 있는 공유 킥보드. 앱으로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따릉이는 이제 놓고 다시 회사까지 조금 가야 한다고 하면 킥보드를 타면 이제 회사 바로 앞에 내려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속도도 더 많이 단축되기도 하고. 집 앞에서 정류장, 역에서 회사 앞 같이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특히 많이 탑니다. 차가 없으신 분들은 뭐 단거리라도 편하게 잠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내 거를 개인적으로 좀 사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있으세요? 네, 솔직히 지금 계획 중이긴 한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언제 사야겠다는 그런 건 없어요. 막상 타보고 이게 좀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 괜찮으시죠. 사실 직장인들 아침은 1분 1초가 소중하잖아요. 보니까 자전거와 달리 땀도 안 나겠는데요. 특히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19가 범람화되면서 나만의 안전한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서 자전거와 더불어서 가장 확산이 많이 된 게 전동 킥보드라고 볼 수가 있어서 한번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있었어요? 아들이 자전거 타러 가면서 저도 한강에 따라갔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 중간에 킥보드가 있어서 나는 이거라도 타야 되겠다 해서 앱으로 뭘 신청하는 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작동이. 거기 막 놓여 있으니까. 왜 안 되지? 그냥 타려고? 저도 지하철에 보면은 요즘에 입구에 막 킥보드 있잖아요. 엄청 많죠. 한번 타볼까 그랬더니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돈 내고 타야 해요. 겁이 제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안 타고 싶고 그런데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타봤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타봤습니다. 타셨어요? 네, 타봤습니다. MBC 앞에서 타셨구나. 아 여기 광장은 안전하잖아요. 여기는 안전하죠. 이제는 뼈 안 붙을 나이거든요. 안 붙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가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예. 화이팅. 이야. 처음 타본 거죠? 예, 처음 탔습니다. 긴장을 잔뜩 하셨어요. 균형을 못 잡겠더라고요. 잘. 그래도 걷는 걸음보다는 훨씬 빨라요. 엄청 천천히 가시는데요. 근데 막상 타보니까 어떠셨어요? 이게 사실 균형 잡는 게 좀 어렵고요. 예. 속도감은 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차도에서 타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 전동 킥보드는 인도나 뭐 자전거 도로 이런 데 타게 되면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조건 차도로만 가야 됩니다. 인도를 질주하는 킥보드 낯설지 않습니다. 인도 주행은 불법인데도 말이죠. 도로에서 차들과 같이 다니는 게 더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인도를 가도 뭘 안 하고 경찰이 제재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아이들 지나가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가면 부딪힐 때 애기들이 이제 작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부딪힐 뻔한 적이 좀 많았어요. 사람이 걷는 속도는 보통 시속 4km인데요. 공유 전동 킥보드의 최대 속도는 보행 속도보다 5배 이상 빠릅니다.
아이고 저 좁은 길을 저렇게 하면 보행자들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무섭죠. 뒤에서 바로 예. 나가고. 예. 좁은 인도에서 확 지나간 적은 있어요. 아 진짜? 바로 옆에 있었어요? 네, 전동 킥보드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많이 들었어요. 그랬구나. 너무 빨라요. 빨라서 무서워요? 네. 현재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전동 킥보드가 현재는 오토바이랑 똑같은 거고요. 전동 킥보드가 사람과 부딪혔을 때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죠. 전동 킥보드가 사람과 부딪히면은 차가 사람을 친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 앞에선 전동 킥보드도 약자입니다. 아이고 뭐야?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지금. 진짜 위험하네요. 이봐요. 이봐요. 와. 부딪혔을 때도 큰 바퀴가 있을 때는 오토바이는 때리더라도 어느 정도 지탱을 해주면서 가면서 넘어져요. 이건 그 자리에서 꺾이니까 이건 이 안전모를 쓰더라도 이 척추 이런 데서는 전혀 보호가 못 되는 거죠. 꺾여. 그러니까 몸이 다 충격을 받는 거죠. 그냥 확 튕겨 나가 버리니까요. 안녕하세요. 전동 킥보드를 타다 크게 다친 지영 씨. 3주째 치료 중입니다. 지금도 많이 불편해 보이시네요. 사고는 역에서 집으로 가는 이 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이었을 때. 지금 이분 타고 오시는 거 네, 맞아요. 그냥 흙평이 같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사고가 났던 날에 탄 공유 전동 킥보드입니다. 바퀴가 모래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이면은 뭔가 얘도 울퉁불퉁하더라고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하고 어떻게 되다 보니 이렇게 제가 날아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다치는 순간 막 지금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제가 날아갔어요. 사실 전동 킥보드는 울퉁불퉁한 길에 약합니다. 바퀴가 작아서 낮은 턱에도 걸려 넘어지기 쉽죠. 사실 저 정도 턱은 거리에서 굉장히 흔하거든요. 못 가네. 잘 안 가요. 아이고 덜컹덜컹. 온몸의 진동이 느껴집니다. 아이고 그런 데서 속도 내다가 넘어지기 쉽겠어요. 많은 연구 결과를 봐도 10인치 이상은 돼야 도로 둔턱이라든가 페인 부분을 짚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제 8인치 언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꼬꾸라진다거나 아니면 제어 능력을 잃어버리면서 넘어지는 사고 확률이 좀 높다는 거죠. 11개 업체에서 운행 중인 공유 전동 킥보드의 바퀴 크기를 조사했습니다. 평균 바퀴 지름은 8.6인치, 바퀴 지름이 10인치 이상인 킥보드는 단 한 대였습니다. 다 정말 작네요 바퀴가. 큰 사고를 겪은 지영 씨. 지나가는 전동 킥보드만 보면 걱정부터 앞선답니다. 교복을 입으면은 쟤는 그냥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타지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네? 제작진 역시 중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도 만났습니다. 참 안 되는데. 예전에 지금 타면 안 되는 나이지. 면허가 없을 텐데. 사실 전동 킥보드 면허증 있어야 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중고등학생들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지금 2명은 원래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최소한 원동기 면허가 필요합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데요. 아이고 지금 저 친구들 많이 봐야 한 중학생밖에 안 돼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초등학생 같은데? 심지어 개인 전동 킥보드를 가진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저건 개인 거네요. 아이들의 질주는 결국 사고로까지 이어집니다. 안 돼. 아이고. 킥보드 운전자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법상으로는 만 16세 이상이 돼야지 이 면허증을 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인데 안 되는 거죠, 정말. 왜 어떻게 20세 미만자들이 운전하는 겁니까? 면허증 다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없어도 탈 수 있게 된 것들도 많아요. 아직도 있어요, 지금이. 실화탐사대가 직접 11개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면허증 사진을 대신해서 실화탐사대 포스터를 전송해 봤습니다. 에이 설마 되겠어요? 아이 진짜 이거를 했다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왜? 뭐야?
저게 아니 저거 되면 안 되잖아요. 사진 이미지면은 그냥 되는 면허 거예요? 인증 왜 저분들은 면허증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두 개 업체는 아예 면허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인증이 되고 라이드를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타는 동안 허위 사진 등록으로 인증이 반려된 업체는 단 한 곳이었습니다. 야, 그럼 대부분의 업체가 확인을 잘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11개 업체 모두 입력한 면허 정보가 실제 킥보드 이용자의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야. 그래서 애들이 저렇게 타고 다녔던 거네요. 면허 없이 운전하는 건 명백히 불법이죠. 그러다가 그렇죠. 사고라도 나게 되면 10살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무면허 사고의 가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강조하는 몇 가지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타는 걸 금지하는데요. 그것도 전동 킥보드를 이렇게 보면은 앞에 애들을 태우고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 많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야, 지금 아빠가 앞에 아이를 세우고 타는 거예요? 지금 운전석에 아이를 앞에 놔두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위험해요. 아, 저건 또 뭐예요? 아이고 여기는 애들이 엄마 킥보드를 끌고 가네요. 아니면 커플들이 남녀가 둘이서. 이게 혼자 타도 사실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처음 타봤는데 혼자 타도 사실 균형 잡기가 이렇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나 보죠. 저기 봐도 뒤에 저 남녀 두 분이 타고 있는데 그쵸. 저렇게 두 명이 타고 간다고요? 네, 생각보다 많아요. 아,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으로 타시는군요. 아이고 저 휴대폰까지 보면서 저러면 진짜 위험할 텐데. 두 사람이 함께 타는 경우는 더 쉽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 봐, 어우 지금 부딪힐 뻔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아 킥보드는 그냥 저렇게 두고 가는 거예요? 네. 결국 지나가던 시민이 인도 위로 끌어올립니다. 아이고 정말. 사실 저것만 봐도 저기 사람 다니는 길이잖아요. 저기 건너편에. 저거 다 피해서 다녀야 되고 뭐 지하철 입구 가운데에 딱 있는 경우도 있고. 야. 공유 킥보드는 지정된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내가 내리는 곳이 곧 주차장인 거죠. 거리 곳곳에 전동 킥보드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게 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 한 대 겨우 지나가는 도로에 저렇게 대놓으면 저건 안 되죠. 야, 어떻게 저기다가 진짜 무개념이네요.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 있으면 사고를 불러옵니다. 계단을 내려가던 시민이 킥보드를 밟고 큰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아니 저거를 전동 킥보드가 있을 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진짜 깜짝 놀랐겠네요. 아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점자 블록 한가운데 아이고. 전동 킥보드를 주차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하. 그래서 이 전동 킥보드에 걸려서 넘어지신 시각장애인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점자 블록에는 절대 세우면 안 돼요. 절대. 서울 관악구. 아이고,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골목을 내려오던 킥보드와 지나가던 시민이 충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인근 주민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그 어느 위치에 서 계세요? 저 여기 좀 서 있었는데 네. 킥보드가 오는 걸 보니 어르신이 걸어가는데 여기서 딱 대서 옆으로 끊는 거였어요. 차가 버스가 지나가면서 버스가 갈아버린 줄 알고 속도를 못 줄여 그러니까 조금은. 이어서 내려오니까 탄력에 속도를 줄일 수가 없어. 엄청 빨리 내려오구만. 아, 속도를 못 줄여요? 아, 봤는데 속도가 안 줄여지네요. 발로도 막 멈추려고 했었는데 결국 안 멈춰지네요. 이거 봐. 큰일 납니다 진짜로. 브레이크가 조그맣잖아요. 제동이 어려워요. 자전거보다 더 어려워요. 그게 과속이 제동이 안 되네.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2개인데요. 앞바퀴와 뒷바퀴 양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에 비해 제동 장치가 열악합니다.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의 제동 거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시속 25km로 달리다 동시에 브레이크를 잡았는데요.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보다 4.2m 더 가서야 멈췄습니다. 한참 더 가서야 멈추네요.
급정거가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발견하고 멈추려고 하더라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사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못 멈춰요? 못 멈춰. 사고 직전 속도는 시속 25km, 전동 킥보드가 내는 최고 속도에 달합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이고. 만약에 여기서 그 사람 안 받고 그냥 꽃장 쏘았다 오면은 어떻게 돼 있냐고. 그 사람 차가 오면은 죽는 거지, 직사하는 거지. 진짜 위험하네요. 갑자기 날아온 남자. 아이고 뭐야?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날아간 겁니다. 이거 참. 그러니까 속도를 너무 높이면 진짜 안 되겠어요. 하지만 전동 킥보드 주행을 놀이로 생각하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여기 쉽다. 별로 안 어려워. 빨리 타면 된대. 오히려 빨리 가는 게 중심 더 잘 잡힐 거야. 맞아, 느리게 가서. 느리게 가면 더 그래. 나도 느리게 가면 못잖아, 이거. 그냥 빨리 그냥 벅차. 빨리 가면 스무 가는데? 그러니까 친구한테 빨리 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바로 도로로 나가고 있네요. 과연 이대로 큰 길에서 운전해도 괜찮을까요? 아이고 비틀비틀한다. 12월부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지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가 있었는데 이 조항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13세 이상만 되면은 안전장구 착용 안 해도 되고 교육도 필요 없이 무작정 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 두 가지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두 다 문제점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아니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10월이니까 당장 2달 뒤면은 만 13세 이상만 되면은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몰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요? 횡단보도를 건널 땐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는데요. 지켜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야, 속도가 있으니까 무리하게 신호를 어기고 저렇게 건너네요. 어떨 때 얘네들은 오토바이도 소리가 더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신호가 뭐 하나 두 개 남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횡단보도로 치고 들어온다고. 차량 신호는 초록불로 바뀐 상황. 그런데 뒤늦게 횡단보도를 질주하는 킥보드. 아니 역주행해 중앙선을 넘으려던 킥보드는 진입로를 나가던 차량은 역주행하는 킥보드를 마주합니다. 아유. 조금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교통법규를 모르는지 아니면 무시하는 건지 도로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동수단하고의 배려 또 보행자하고의 어떻게 교감을 갖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작정 풀어주기보다도 또 면허증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두 시간 정도의 휴로증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도로 위에 킥보드가 달리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킥보드가 지금 자전거 아니야? 어디 있어요? 자전거 보이는데? 바로 여기. 역주행이자 또. 또 다른 밤. 지금 안 보여. 무슨 일이에요? 앞으로 킥보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킥보드가 앞에 있는데 들이받은 거예요. 왜냐면 안 보여서. 2020년 올해 상반기 그 사고 접수된 것을 한번 보니까 이미 한 880건 정도 발생을 해서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가 이미 상반기에 벌써 발생을 했어요. 올해 전동 킥보드와 자동차 사고는 6,000건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보행자, 오토바이, 또 단독 사고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취재 도중 놀라운 일을 겪은 담당 PD. 서울올림픽이 열렸을 때 이 지역으로 이사 왔는데 32년 동안 저기 사람이 서 있는 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뭘 봤지? 밤 11시 퇴근길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있을 거라 예상도 못했어요.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뭐 발을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동 킥보드 위에 사람이 이렇게 잡고 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서 있는 게 되게 당황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갓길에서 기다렸는데 쌩 하고 다시 지나가는데
경부선 철길 구간을 넘어서 2km를 더 달려가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어두운 색을 입고 있으면 밤에 진짜 안 보이죠. 지금 목숨 내놓은 거예요, 저 정도 되면. 와 시속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50인데? 아니 저 정도 속도가 나와요? 이제 경고를 한 거 50km 넘어갔으니까. 근데도 제가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법인데 불법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목숨 내놓고 운전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밖의 구경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한 뼘도 안 돼요. 이게 이렇게 한 뼘도 안 되는 상태에서 속도가 40, 50km 나가게 되면은 혹시라도 추돌 충돌도 문제지만은 턱 같은 거에 하나 딱 걸리면은 그냥 엎어져 버리거든요. 그 충격이 몸으로 그냥 때울 수밖에 없고 헬멧 같은 것도 안 썼다 그러면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3년간 1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중 10명은 단독 사고입니다. 다른 차가 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스스로 단독으로. 그리고 이제 공유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중앙 관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IoT를 이용을 해서 전체 속도를 낮춘다든가 비 오는 날 한 5km 낮춘다든가 이런 기능이 가능한데 개인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 현행법상 제한 속도는 시속 25km. 그 이상의 속력을 내는 전동 킥보드는 모두 불법으로 개조한 겁니다. 아니 지금 헬멧도 안 썼어요. 아니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 불법 개조를 처벌하는 조항도 만들었습니다. 최대 징역 6개월 그리고 벌금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형사 처벌도 중요한 거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안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 법이 시행이 되면 2명 이상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 내리던 어느 봄밤.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산에서의 첫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였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부딪혔고요. 그다음에 보혜자 그 킥보드 타신 분들은 저기 중앙 분리대 있는 쪽. 중앙 분리대 저기. 네, 저 앞에 이제 반드시 누워 계셨거든요. 산산조각난 킥보드가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말해주는데요. 동공이 완전 풀려서 산대되어 있는 상태로 깜빡거림 없이 전방을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머리 쪽이라든지 손상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서 이미 심정지가 왔던 킥보드 운전자.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영안실에서 만날 거라곤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같이 웃던 때하고 같이 누워 이야기도 하고 이런 장상이 자꾸 나타나요. 그래가 휴대폰을 전부 다 지워봤다는 게 사진 자꾸 있으면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밥보단 술로 버텨온 지난 5개월. 원망은 자꾸만 커져갑니다. 아드님이 운전면허가 있으세요? 없어요. 그렇게 그걸 확인 안 하고 왜 빌려주냐 이 말이지. 그런 식으로 이제 빌려주면 안 되지. 면허증 없는 사람. 그래 아무리 외국계 회사지만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회사 상대로 하려면 뭐 주소가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면허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해당 업체는 사고 이후 면허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네, 제출을 하고요. 인증 절차는 여전히 허점투성입니다. 같네요. 확인하지 않네요. 다시 봐도 정말 허술하네요. 지금도 이렇게 허술한데 이제 네. 만 13세 이상이면 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 13세 이상은 또 어떻게 확인해요? 그래서 제작진이 네. 킥보드 업계 입장을 좀 들어봤어요. 그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 있죠. 이걸 통해서 만 14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업체도 있었고요. 아예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모니터링하겠다라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오토바이 그리고 자전거까지 우리의 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인데요. 그 틈새로 등장한 전동 킥보드. 마지막 차선을 두고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 킥보드가 경합 중입니다. 킥보드와 오토바이, 자동차가 도로를 나란히 달려옵니다. 그런데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차도로 정상 주행하는 전동 킥보드를 오토바이가 칠 뻔한 겁니다. 어이구. 이제 오토바이 타신 분들도 전동 킥보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차량 운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있고요. 전동 킥보드가 이 기존에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될지도 사실은 교육을 해야 되고 같이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자전거보다 킥보드를 먼저 배웁니다. 제 딸도 지금 4살인데 킥보드를 참 잘 타요. 부산 해운대. 이곳의 시민들도 전동 킥보드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초등학생의 사고를 목격한 시민. 서울에서 놀러 왔는데 해운대 구경하러 왔는데 가족끼리 국민학교 6학년이야. 저기서 내려오다가 저 중간에서 넘어져가지고 얼굴 다 갈아가지고 119 싣고 왔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12월 10일부터는 면허증 없이 중1부터 탈 수가 있대요. 가면 사고 많이 난다. 하이바 이생 하이바. 그렇죠. 실제로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도 헬멧은 성인은 쓰지는 않되 이제 청소년층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써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안전모를 쓰는 게 당연한 오토바이 운전자들. 반면 안전모를 쓴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없죠 거의. 규제가 완화되는 12월. 도로 위의 풍경은 어떻게 바뀔까요? 12월부터 전동 킥보드를 중1부터 탈 수 있게 되는데 그럼 나는 타보겠다. 하겠대요 다들. 6명 중에 4명. 네. 왜 타보고 싶어요? 편할 것 같아요. 편할 것 같고. 이렇게 막 슝슝 달리는 거 재밌어 보이는 혹시 킥보드 탄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저 오늘 처음 탔어요. 오늘 지금 처음 타셨어요? 네네. 오. 빠르고 재밌고 애들끼리 타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원래 이거 헬멧을 좀 써야 된다고 하던데 헬멧은 없으신 거 같네요? 네, 헬멧은 딱히 안 구워져가지고. 또 가시는 거예요? 네. 2달 앞으로 다가온 현실. 도로 위에 모두가 안전하길 바랍니다.